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용입니다. 오늘은 샌드아트 작가로 일하고 계시는 황서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샌드아트 작가로 일하고 있는 황서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래로 예술을 하는, 모래로 그림을 그리고 또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 220권 쓰신 정명섭 작가님이 특별히 또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정명섭 작가님 편도 꼭 한번 보시고, 수많은 직업 중에 어떻게 샌드아트 작가가 되시려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샌드아트 작가님이세요. 아, 어머니가 1세대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아요. 맞죠? 거의 1세대예요. 어머니를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엄마 그림 배우러 다니실 때 저도 네. 이렇게 한두 번씩 갔었거든요.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어깨 너머로. 네,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능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서 약간 알바식으로 뭐 애들 한두 번 수업할 때 도와드리고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딱히 네. 할 게 없어서. 어머니 쫓아서 보조강사처럼 하다가 네, 맞아요. 본업이 됐네. 네, 맞아요. 너무 궁금한 게, 저는 진짜 글씨도 악필인데 학창 시절에 막 소풍 가면 그림 그려야 밥 먹게 하잖아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수채화 같은 거 막 너무 그리기 싫은데 이거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 실력이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근데 좋고.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르게 네. 그림 루틴이 있다 해야 되나? 아, 그거를 루틴. 조금 익히면 아예 기초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다. 그림 실력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없어도 가능은 하다. 네. 자격증 시대니까 이게 자격증이 뭐 있어야 돼요? 어디 공연을 할 때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하진 그러니까. 않아요. 아, 않고. 네, 그렇진 않아요. 자격증이 있긴 한데 민간 자격증이어가지고 사설. 네, 어느 정도 일정의 교육을 받으면은 발급이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어딜 가든 자격증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일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러겠다. 것 아니 같아요. 뭐 작품 좀 포트폴리오 보여주면 되지. 네, 그쵸.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있으면? 뭐 좀 있어 보이니까. 그럼요. 한 줄 더 이렇게.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도 많이 나왔거든요, 제 방송에. 아, 네. 우와. 거의 가위손이야, 신의 손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도 많대요. 원장만 있으면 되니까. 엄마 따라서 시작하셨는데 경력은 얼마나 되시고 주로 어디서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10년 정도 됐고요. 10년. 네, 가장 유명한 공연은 네. 가수 변진섭님 전국 투어를 이렇게 같이 돌면서 울산 편에서 제가 오프닝 라이브 공연을 했었고요. 지금은 파라다이스 시티, 그 인천에 있는 네네. 영종도 리조트에서 주말마다 뮤직 인 파라다이스라고 와. 버스킹 공연 행사가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하고 기업 행사나 푸른 새마을금고 50주년 기념 행사 뭐 이런 대형 행사도 많이. 변진섭 씨는 노래 나올 때 노래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연 내용이 변진섭님의 일대기, 그냥 일대기. 가장 유명한 히트곡을 이렇게 리믹스를 해서 재밌겠다. 뭐 데뷔하신 무대, 그리고 지금까지 노래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LP 시대, 예. MP3 시대, 스마트폰 와. 시대 이렇게 거쳐서 지금 여기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용을 진행했었어요. 재밌겠다. 그럼 은행 갔다 그러면 신용카드 긁는 그림 같은 걸 쓸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성장,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 매년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그런 걸로도 하고, 기업 로고 이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 오프닝도 모래로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앞에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에 진짜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나왔었거든요. BF 범민이라는 친구 있거든요. 나는 스케치하고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벽에다가. 바로 시작하더라고. 샌드아트도 밑그림이 있어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하면서 그냥 막 바로 애드리브로 그리는 거예요?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네, 있고. 공연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뭐 시간이나 러닝타임이나 또 주제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요. 근데 하고. 이제 샌드박스에 그림을 그릴 때는 밑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그죠. 종이에다 먼저 이렇게 해놓고. 스케치를 해두는데, 그걸 막 엄청 꼼꼼하게 하진 않고 쫄라맨 그리듯이 그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다음에 이제 네. 모래판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머리에 그려두고 나면 사실 모래판에서 그리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밑그림 없이 작업하는 게 그냥 당연해서 뭔가 그게 불편하거나 밑그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행사 같은 거는 거기서 원하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쵸. 어떻게 해드려요? 그럼 이렇게 좀 해주셔. 그러면 이제 미리 보여줄 거 아니야. 콘티 같은 거 광고 찍듯이 딱 하고 들어가서는 그냥 노래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멋있다. 그럼 만약에 작곡가들도 노래나 한 곡 써볼까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러잖아요. 네. 황서연 작가님도 모래 주먹에 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막 애드립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막.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아, 가운데 사람을 그리면 그 옆에는 건물을 그리고 바다는 어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이미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미술을 전공하신 거예요, 전문적으로?
아니요, 전공은 아니고. 또 미술은 아니고. 뭐 전공하셨어요? 저는 음악학부 노래를 했었어요. 교회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을 하고.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어디 이제 나간 거야. 오디션 프로그램 가고 샌드아트 하면서 노래하면 너무 멋있겠다. 저도 그게 한번 그죠? 네, 늘 특이할 것 뭔가 같은데? 마음속으로 근데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도 계속 너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어때요? 황선 참가자 나오세요. 그러면 악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불 딱 켜고 모래로 사랑보다 깊은 이러면 너무 재밌겠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는 한번. 그러면 음악 선정도 하실 텐데 그런 데에서는 좀 유리하시겠다. 저 음악을 네. 아니까. 네, 음악 편집하는 것도 편집 프로그램 쓰는 것도 그렇고 동화 구연 공연을 할 때는 네.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레이션 녹음한 거를 또 음악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막 엄마가 혼자 하실 때는 네. 막 비싸게 돈 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다 편집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고 뭐 음악 선정하는 것도 좀 더 잘 찾거나 이런 장면에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을 잘 찾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은퇴하셨고 아니요, 계속 활동 하시고 경쟁자네. 선의의 그럼 경쟁자. 엄마가 이제 비싼 건 자기가 가고 싼 건 야 너가 좀 가라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그죠? 네, 근데 저는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포트폴리오이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경험 그러네. 삼아서. 모녀가 샌드아트 작가를 같이 하시니까 네, 그것도 의미가 있다. 황서연 작가님은 어머니가 샌드아트 작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깨너머로 하다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하고 싶어. 모래를 너무 좋아해. 막 그림도 잘 그려. 배울 때가 있어요? 학원, 네. 아카데미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않고. 그런 작가님들이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다들 막 그런 학원을 하시진 않고 대신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식으로 이제 제자를 키우시기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제 방식으로 스승과 제자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어쨌든 제자로서 그러니까. 언어에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그런 방식이 요즘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 뭐 요즘 SNS가 네네. 활발하잖아요. 많이 봤어.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로 연락해서 예. 배우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책도 있고 책도 있고. 책으로 혼자 본인이 직접 독학하거나 근데 유튜브로 뭐 기타 뭐 맞아요. 편집 어도비 프리미어로 하거든요. 저 맞아요. 편집을. 제가 나이가 이제 50 넘었잖아요. 학원 안 다니고 내가 독학했잖아. 유튜브 딱 보고 멈추고 해보고 멈추고 해보고 그래서 마스터했는데 이것도 찾아보면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막 기초 가르쳐 주시는 네.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독학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연을 하셨어. 내가 봐도 예술이야 이거. 뭐 흐트러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보존한 작품은 없어요? 저희는 어쨌든 샌드박스는 정해져 있고 공연은 끝나면 지워지니까 네.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유튜브 사진. 유튜브 사진. 네, 사진이 가장 네. 남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몇 개 주세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평생 너무 가니까. 좋아요. 맞아요. 약속 지켜야 돼. 그럼요. 약속. 맞아요. 네, 그럼요. 해줘야 그래서 저희 돼. 어머니의 그 네. 샌드아트 모토가 그러니까. 모래는 사라져도 감동은 영원히 이렇게. 대박. 모래는 사라져도 감동은 영원히. 괜찮다. 네, 너무 좋은 멘트. 그러니까. 저도 이걸 배우면서 공연을 하면서 그림은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 공연이 감동이 남아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또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남기거나 그 한창 코로나로 공연이 네네, 없을 맞아. 때는 포트폴리오 만들듯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그때 활동하는 노래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그려서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막 기록을 남겼었어요. 유명인이 내가 딱 코로나인데 작품이나 해볼까 딱 만들어놨는데 진짜 밑에다가 진짜 그 사람이 다른 거야. 댓글은 없었고 네. 제가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는데 네. 신곡이 나와서 챌린지가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보통. 많죠. 막 챌린지 같은 막 거. 얼굴을 해놓고 막 춤을 네. 추고 하진 않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챌린지를 올렸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해줘서 그 가수가? 네, 그 대박이네. 공식 계정에서 공유를 해서 네. 그게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어요. 대박이다. 어떻게 보면 보존이 됐네요. 네, 그렇게 보존됐어요. 부르고 싶어. 이 유튜브를 보고. 그럼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예.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많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좋아요. 예. 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막 새벽에도 막 옛날에 핸드폰 사장편 나왔거든요. 네. 일요일 날 자고 있는데 핸드폰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전화 와. 인성이 미래다.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오. 일요일 날 새벽에 막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DM 보내시면 됩니다. 저 괴롭히지 개인적으로. 마시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고. 네, 그런 게도 있고 공연 업체, 뭐 아. 학교나 이런
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공연 업체들이 있어요. 아, 업체에서. 네, 그런 데랑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제 프로필을 올려두고 이런 우리 회사에 이런 공연이 있다 하면은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그 회사를 통해서 연락해서 저한테 공연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대행 업체에서 황선희 작가님 저기 뭐 부산 고등학교인데 한번 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얼마예요? 예, 오케이 하면 가는 거네. 계약으로 묶어서 네. 뭐 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해서 일을 하는 괜찮네요. 회사들도 있어요.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 등록해 놓으면 네, 그쵸. 소개하고 자기 나가면 얼마 뛰겠지. 네네네, 그렇게. 그럼 지금 프리랜서인 거죠? 어때 회사 소속은 아니고? 네, 프리랜서인 거죠. 변진섭 가수 공연 오프닝도 하셨고 인천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이제 공연도 하시는데 네. 주로 어디를 많이 가세요? 저는 진짜 불러주시면 다 가요. 불러주시면? 전국으로. 네, 막 예. 제주도 공연도 와, 가고. 제주도 너무 좋겠다. 네, 제주도는 약간 여행 가듯이 그러니까. 앞뒤로 며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전국 진짜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전국을 다 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그러면 오늘 이제 몸만 오셨지만 근데 가려면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지역을 가든 차를 끌고 가거든요. 차를 저는. 그러겠다. 네, 막 11월 달 한 달 동안은 매주 부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와. 일을 하러. 계속 매주 공연이 있어서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부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전라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살다 이런 데까지 가서 해봤다 하는 데 있어요. 막 진짜 특이했던 데. 교동도라고 강화도에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서. 네, 완전 부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들어갈 때 군사 지역이라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섬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가 진짜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가신 거예요? 누가 부른 거예요? 거기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불러주셔서 아이들 체험 수업하고 이렇게 수업하러 갔었는데 너무 좋았겠다. 섬이 애들이. 너무 작고 예쁘고 아이들도 막 전교생이 막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이런 데가 있구나. 애들이 진짜 좋아했겠다. 네, 맞아요. 아마 이거 보시는 우리 헌터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저도 궁금했던 건데 우리 막 흙장난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놀이터 가도 모래로 많이 해놓으니까 요즘 맞아요. 모래도 없어 폴리우레탄으로 해놓잖아요. 네, 맞아요. 저 시골 놀이터를 갔어요 예를 들면 네. 바닷가 같은데 모래를 막 이만큼 양동이에다 갖고 왔어. 일반 모래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샌드아트용 모래가 좀 따로 따로 있죠. 있어요. 네.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나는 이거 물어보려고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꼭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샌드아트용 모래는 일단 네. 사막 모래예요. 사막 네. 모래. 사막 모래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해야 되나? 되게 진짜? 입자가 고운데 좀 무게감이 있어서 샌드박스 판에서 튀지 않고 모래가 곧게 나가는 편이라서 막 제가 다른 것도 해봤어요. 막 네. 바닷가 모래 막 이런 걸로도 해봤는데 판에 안 맞는다 해야 되나? 그러겠네.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그립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저기 바닷가 모래는 많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사막 모래는 왠지 이렇게 쫀쫀하게 될 것 네, 같아. 맞아요. 인절 밑가루로 하면 어때요? 그런 거 갑자기 내 떠오른 거야. 안 해봤는데 한번 그때 약간 오뚜기에서 연락이 와서 그죠? 그건 되진 않았는데 어. 카레가루로 그러니까. 또 해보고 막 이랬었어. 카레가루를 오뚜기 3분 카레 하면은 바로 하면서 그 요리하면서 먹으면서.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락은 왔었고 제 말이 아주 엉뚱한 소리는 아니네. 그러니까. 오뚜기에서도 연락 오고. 그럼 어디서 팔아요? 뭐든 구할 수 있는 쿠팡 아 쿠팡 여러분 쿠팡 다행이다. 직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유튜브 스토어 제가 하거든요. 거기에 쿠팡 제가 모래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사세요. 네. 그러면 쿠팡 저한테 수수료 들어옵니다. 있고 해외 직구를 해야 될 때도 직구. 있는데 보통 그런 중국에서 많이 와요. 중국 중국 사막 없는 게 모래도 없어. 있고 아니면 진짜 가끔 정말 사진이나 그럴 때 쓰는데 컬러 모래가 있거든요. 컬러 모래. 보통 저희는 붉은 모래 하나만 쓰는데 네. 컬러로 색감을 낼 때는 컬러 모래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제 친구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한국 올 때 부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중국 직구 사이트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또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하여튼 별걸 다 팔아. 하여튼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거든요. 테무는 내가 불안해서 못 가겠더라고. 예, 테무까지는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삽니다. 네. 황서연 작가님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작품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요 고객층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동화, 권장 도서 네네. 뭐 이런 동화책 이야기가 가장 주가 되는 것 같고 네. 그거 외에도 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그러네. 흡연 예방 교육, 뭐 성폭행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이런 교육용도 있고 네. 그리고 아니면은 동요에 맞는 그림을 그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악어떼 그럼 악어를 그리고 코끼리면 코끼리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요나 동화 이런 걸 가장 많이 그리는 것 같고 동요, 동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고객님의 니즈에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창업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특산물. 특성화 이런 그런 것들까지 원하시는 내용을 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다 하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네. 네, 무궁무진하게. 마지막에 대표님 윤재홍 파파박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 너무 나겠다. 좋아하고 막 기업 행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업 로고가 나온다거나 대박. 그러면은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근데 삼성에 갔는데 LG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안 되고. 프리랜서시잖아요. 네. 일이 없으면 그냥 노는 건데 내일 부산에 공연이 있다.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 부산인데 오전 공연이다 하면은 전날에 내려가요. 이동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날에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숙소를 미리 잡아두고 그렇게 하고 공연 당일에는 10시에 공연이라 하면은 9시까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있는 곳에서 그 공연 잠깐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전까지 가서 공연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네. 항상 그 오프닝 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공연을 네. 하면 그럼 그 앞에 띄워놓는 인트로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또 그려놓고 공연 오늘 뭐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음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겠네. 이게 뭐 모래만 들고 가면 되는 게 아니네. 세팅을 엄청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화면이 갑자기 안 나온다던가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미리 가서 다 세팅해놓고 확인 다 한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공연하는 것 같아요. 준비물이 모래하고 뭐 있어요? 샌드박스 안에 모래가 들어있고요. 그렇게 예, 있는 예. 샌드 라이트 박스를 들고 다니고요. 네. 그거랑 라이트 박스 받침대 그리고 카메라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 카메라 큰 거치 삼각대가 있고요. 이런 캠코더를 네. 써요. 저희도 캠코더를 고정해서 그 캠코더 화면이 이제 송출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일단 제 기본 장비는 이렇게 가는 거고 현장에 따라서 제가 빔 프로젝터랑 스크린을 챙겨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공연장이면 그리고 버스킹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짐을 다 챙겨서 가고 음향 장비도 필요할 때는 막 진짜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도 갖고 가고 보통 일이 아니네. 몸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챙길 게 많네요. 네, 그래서 차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겠다. 잘못 그렸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겠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죠? 어떻게 알아? 그냥 샌드아트 작가 마음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이 했을 때는 하다가도 좀 뜨끔할 때 있겠다. 이거 아닌데 잘못 그렸네 이럴 때도 있죠. 맞아, 가끔 뭐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네. 빼먹었거나 막 그런 실수를 진짜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 내려와서 그치만 아무도 모르고 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본 사람 모르니까 저 스스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공연이 되더라고요. 그러겠네. 보통 꽃잎을 4개를 그려야 되는데 뭐 2개만 그리고 막 네, 멈출 아니면 때도 있고. 이때 딱 나비를 그려줬어야 이어지는 그렇지. 그림인데 제가 나비를 못 그렸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 나비는 죽은 걸로 이제 비 와가지고 떨어져 죽은 걸로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모든 게 즉석에서 하니까 네. 정해진 건 없겠다, 그죠? 매번 다르겠다, 똑같은 내용도. 그래도 거의 왜냐면 노래 시간이 딱 정해져 그렇지. 있으니까 이 안에 제가 그려야 할 수 있는 그게 딱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뭐 여기서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이 장면을 딱 그려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을 때는 거의 고정으로 가고 근데 노래 끝났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럴 때는 그냥 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끝난 척 끝났지. 봐봐. 맞춰서 끝난 척. 노련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음악, 빛, 모래 막 다 맞아요. 연출이 돼야 되니까. 공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원하시는 만큼. 근데 노래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행사가 있어요. 뭐 몇십 주년 저희 기념 행사가 있어서 샌드아트 공연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두신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10분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제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주고 받으면서 그렇지. 그 안에서 10분 내로 그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악을 딱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정해진 시간은 없고 네.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네네네, 그쵸. 보통 공연을 10분에서 15분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한 공연을. 10분에서 한 15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상은 너무 늘어지고 그렇지. 집중도가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동화책 준비를 할 때도 맥시멈 15분까지만 15분 지루하지 않게끔. 네,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것 같아요. 황소연 작가님 어머니도 샌드아트 작가고 본인도 작가인데 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네. 큰 집 갔는데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면 샌드아트 작가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좀 어때요? 삼촌들이 밥은 먹고 사냐 막 이러잖아. 어른들
부모님들은 그렇게 보시고 그치. 엄마 주변 친구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제가 혼자 공연을 갈 때도 있지만 엄마 공연을 서포트하고 그렇죠, 매니저처럼도 네.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 걸 되게 부러워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공연을 따라가면 일 처리를 다 해요. 뭐 음향 만지는 거나 와, 너무 든든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스텝 이렇게 대하는 거나 같이 다니는 걸 되게 부러워하고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행이지. 여행하듯이 가잖아요. 바닷가 있는 데 가면 바다 한 번 더 보고 회 먹고 오고 막 이렇게 예쁜 경치 또 보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러워하는 느낌. 아빠가 막 질투하시겠다. 아빠도 일 없으실 때 같이 가주시고 저도 막 장거리 짐꾼으로 막 네, 데려가는 거야.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처럼 제가 네. 막 부산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빠가 같이 운전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죠. 재밌겠다. 네.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진짜 인생은 너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겠어요. 제가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중간중간 혼자 여행도 막 갔다 와요. 막 친구 보러 중국 갔다 오고 대박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너무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 안 하는 나는 백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드헌터도 거의 프리랜서인데 우리는 일 없으면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월급쟁이는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잘 벌면 대박인데 못 벌면 손가락만 빠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부러워하는 네.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왜냐면 시간이 많아. 좋은 면만 맞아. 보여지니까 사실. 모래하고 막 저 다 들고 막 실으려고 해봐요. 애들 뒤에 아, 저거 뭐야 막 이러고 막 엄청 엎드려 자고 그래봐. 짐다 옮기고 막 그거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얼마나 가면은- 짜증나는데. 나도 헤드헌터 막 취업시켜놨더니 출근 일주일 전에 죄송하다고 딴 데 간다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는데 돈 몇 천만 원 날라가는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사 열심히 다니십시오. 월급이 좋은 겁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AI가 난리잖아요.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림,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데 저도 얼리 어댑터급이라 요즘 많이 만지작 하는데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 샌드아트의 미래 전망은 어때요? 저는 그래도 밝지 않나 다른 거에 그래요? 비하면 다른 예술 쪽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밝은 편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게 이 감성, 사람의 감성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라이브로 했을 때 전해지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모래로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모래 느낌을 뭔가 그런 AI나 기술로 그죠.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다가도 되게 감동받을 때 있거든요. 본인이 하면 내 작품 이거 내가 했단 말인가 막 내 이러면서. 근데 불안할 수도 있는 게 요즘 뭐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로봇이 커피 타주고 그러잖아요. 요리도 이제 AI가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모래를 딱 넣어놓고 피카소 플러스 막 모나리자 다 집어넣는 거야. 음악도 넣어놔. 시간도 해놔. 연습시켜놔. 딥러닝으로. 불 딱 켜지면 띠디디디디디디 막 한석봉처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난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이제 제가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 또 경쟁력 있게 맞아. 인간미는 없지. 맞아요. 그죠? 스토리텔링 하는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걔네가 뭐 변진섭 알 거야 뭐야. 감성을 모르잖아. 그쵸. 그죠? 그럼. 노래나 알지. 전망은 어둡진 않은 거고. 주변에 이제 샌드아트 작가 많이 보기 힘드시잖아요. 네, 옆에 있잖아요, 엄마. 네. 엄마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거는 내가 더 잘한다. 강점이다 한 거 있어요. 일단 나이가 아, 그냥 어리면 깡패야. 나이가 깡패라고 네. 말이 있듯이 제가 일단 더 어리다 보니까 트렌드나 그럼 감각적이지. 네, 센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엄마의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있어요. 그런 그렇지. 부분은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로 갈 때가 있는데 고객층들이 원하는 그럼. 부분들에 있어서 아 여기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주면 여기서 좋아하겠다. 이런 식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센스가 제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엄마에 비하면. 그러니까 음악도 또 요즘 네, 음악 트렌드에 선곡도, 맞춰서 하는 네, 거고 그런 어머니 식으로 뭐 가고. 이문세 변진섭 할 때 이제 뭐 네. 블랙핑크 막 BTS 막 하니까 네 그런 식의 뭐 어린 나이가 제가 좀 더 활동 반경이 그러게요. 넓어질 수 있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제가 좀 더 아이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애들을 상대로 일을 할 때 애들이 좀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신기해하고 더 좋아하게 다가오게끔 그러겠어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모 같은 사람이 와서 해주는 거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얘들아 이거 좀 봐봐라 이러면 혼날까봐 막 까불지도 못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SNS 같은 것도 유리하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근데 SNS 엄마가 더 잘하는 아, 거 같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라고 어머니도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릴스 만들고 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젊게 가지 않나.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사실